박계정입니다. 제가 취했습니다 여기에. 너무 부러우시죠? 네. 부러우면 진다는 말도 있는데 하여튼 부럽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스쿨을 하면서 오늘 주제를 뭘로 정했냐면 인생을 바꾸는 사업에 올인하라.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정말 인생을 바꾸는 사업 맞나요? 네. 맞죠. 이게 애터미가 단순히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냥 돈만 벌려 왔다면 여러분들 여기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딴 데 가서 돈 버실 수 있거든요. 그냥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돈 200만 원, 300만 원 나가서 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냥 돈만 버는 사업이라고 하면 아마 중간에 떨어져 나갈 사람 엄청 많을 겁니다. 그죠? 네. 그런데 이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줄 수 있는 사업이에요. 송두리째 바뀌었죠? 네. 단돈 10,000원이 없어서 10,000원 한 장 들고 애터미 오신 분이라니까요. 이분이 처음에 애터미 시작할 때 나 그냥 월 2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월 1억을 평생 죽어서까지 자식한테까지 물려주는 돈을 안 죽고 싶어. 네, 안 죽고 싶죠. 정말 안 죽는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애터미 그거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네, 그런 삶이 됐단 말이야.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업을 만난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판이 바뀐다는 말 아세요? 판? 네. 뭐 고스톱 쳐보셨나요? 네. 카드 쳐보셨어요? 네. 내가 이 패를 잘못 쥐고 있으면 그 판 안 치고 싶죠? 네. 근데 완전히 내가 이길 패를 쥐고 있어. 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살판이 난 겁니다. 살판. 여러분 애통이 만나서 살판이 난 거예요. 완전히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사업을 지금 만난 거라니까요. 그냥 돈만 버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금성, 여러분 연금성 우리가 얘기하죠. 여러분 만약에 일반 회사를 나와서 공무원이 돼서 여러분들이 수십 년 일을 하고 정년퇴직을 했을 때 나한테 200만 원, 300만 원의 연금을 나라에서 안 줄 것 같다고 의심하시는 분. 나 공무원 정년퇴직했는데 200만 원 연금이 안 나올 것 같아 라고 불안해하시는 분 있나요? 없죠? 100% 믿으시죠? 네. 우리가 연금성이거든요. 그러면 연금처럼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소득을 만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소득을 우리가 지금 만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 많은 성공자들이 그걸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믿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완전히 우리가 지금 다른 판을 만났어요. 그러면 관심이 있는 것과 비전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관심. 그러니까 여러분 흥미를 느끼고 뭔가 된다는데 애터미가 뭔가 된다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이게 비전일까요? 그냥 관심이 생긴 거죠. 일단 새로운 뭔가를 만났어. 전혀 해보지 못한 새로운 네트워크라는 사업을 만났는데 관심이 생겼어요. 흥미가 생겼어. 근데 이게 비전은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비전을 보시는 건요 완전 희망이 생긴 거고 내 삶에 새로운 어떤 의미가 부여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 있는 사람도 살린다는 거죠. 그거 느끼세요? 네.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비전을 느낀다는 거는. 어제까지는 희망이 없어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잠을 자도 괴롭고 눈을 떠도 괴롭고 비전이 없었거든. 애터미를 딱 만나서 이 비전을 본 순간 완전히 삶의 의미가 달라진 겁니다.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도 당장 내가 끼니때거리가 없어. 오늘 쌀값도 없어. 근데 아침에 눈을 뜨면 입이 쫙 벌어지는 거죠. 네, 희망을 받거든요. 좋다. 이 비전을 여러분들이 봤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되지 않으면 이 비전 보면 잠도 안 와요. 잠도. 밤에 나는 잠이 너무 잘 온다. 그냥 대면 녹음 잡는다. 아침에 그냥 눈이 떠지는 거죠. 새벽같이. 새벽에 잤는데 새벽에 눈이 떠진다니까요. 이 비전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 홍보를 해가지고 이걸 내가 뭔가 새로운 희망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저요. 그러면 비전을 보면요 확신이 생기거든요. 확신. 맞아요. 확신이 생기면 그냥 확신이 아니고 100% 확신이 생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공무원 퇴직을 했는데 연금이 100% 나올 거라 믿는단 말이에요. 이 애터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100%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 믿으셔야 돼요. 이 확신이 생기면 나한테 에너지가 나옵니다. 에너지. 힘이 나와요. 힘. 그러면
내가 진짜 미친 듯이 돌진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왔다? 그럼 여러분 그냥 관심만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흥미만 생긴 거예요. 내가 아직 비전을 확실히 못 본 겁니다. 그래서 올인이라는 게 뭐예요? 올인. 제가 인생을 바꾸는 사업에 올인하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올인이 뭐예요? 올인? 네. 전부를 거는 거죠. 나를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포커팔에서 올인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 올인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거는 건데 한 판에 다 거는 거예요. 한 판에. 이 판에 내가 가진 모든 걸 한 판에 다 거는 거거든요. 다음 판은 없는 겁니다. 그냥 조금 남겨놨다 이게 안 되면 다음 판에 하지 이게 아니에요. 이 한 판에 지금 이 판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거는 게 올인이에요. 이게 확신이 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판에 자기가 다 던져버리고 이 한 판에 승부수를 걸겠다는 확신이 없으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던지겠냐고요. 여러분이 애터미를 그렇게 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올인할 수 있도록 여기에 100%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내 성공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성공할 것 같지 않은데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주의 시간에도 이걸 보면서 흥분이 느껴져야 되는데 졸려 그냥 졸려. 올인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어떤 관심을 떠난 확신을 가졌을 때 내가 몰입할 수 있게 되고 다 걸 수 있게 된다. 제가 최근에 어떤 파트너 사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가슴 절절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좀 젊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부인이 어떤 뭐 당뇨 등등의 어떤 병이 있어서 아기를 갖지 못했대요. 아기를 결혼해서 8년 동안 애가 안 생겼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애가 생긴 거예요. 8년 만에. 대박이죠? 네. 그래서 애를 낳습니다. 근데 그 막 당뇨에 뭐에 합병증에 얼마나 힘들게 이걸 보관을 잘했다 애를 낳겠어요? 애를 8년 만에 낳는데 얼마나 걔가 예쁘겠어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3살이 됐어요. 네. 근데 이 남자가 애터미를 만난 겁니다. 애터미를 만나서 막 희망을 본 거예요. 근데 결단을 내가 이제 애터미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확신을 느껴서 비전을 봤으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분이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올인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집에 가게 되면 몰입이 안 돼. 그리고 3살짜리 애가 아빠 막 하면서 얼마나 예쁘겠어요?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일이 안 되겠죠? 자기는 목표가 있고 하루에 몇 명을 만나야 되고 애터미를 자기가 결정한 그 시간 안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 애가 생각나고 보고 싶고 하니까 집에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단을 했냐면 부인과 아들을 친정 언니한테 공주로 내려보냈어요. 처갓집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혼자 살고 있는 지가 한 달이 됐대요. 이분이 애터미 만난 지가 한 달 조금 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에 달려가지 않기 위해서 아이를 보냈다는 겁니다. 안 만나기로. 그리고 결단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3년 있다가 지게차를 끌고 데려가겠다. 보통 결단 아니죠? 네. 8년 만에 처음으로 낳은 아기 하나밖에 없다니까 이 아이 하나. 3살짜리. 근데 얘를 내려보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정말 눈에로도 안 아플 아들이잖아요. 이런 결단이라는 게 뭔가요? 결단. 창자를 잘랐다는 거잖아요. 단장의 아픔. 이런 걸 각오하고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우리 김성신 단장님께서 오셔서 기회비용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회비용.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성공의 기회, 이 성공의 기회를 맞이해서 내가 어떤 비용을 치른다고도 저는 이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분께서 1억 2천을 투자해서 노래방을 차렸어요. 자기 모든 걸 다 투자해서 노래방을 차린 겁니다. 그랬는데 애터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노래방도 팔아 없애버리고 보험 적금 다 깨버리고 자기 모든 걸 다 애터미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만들었대요. 그냥 노래방을 하면서 같이 애터미를 하게 되면 자기가 올인이 안 될 것 같더래. 이게 없어야 몰입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걸 그냥 넘겨버린 거잖아요. 그냥 넘겨버리고 보험 적금 다 깨버리고 애터미를 할 수밖에 없는 배수진을 친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자리를 만들어버린 거죠. 자기 기회비용을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애터미를 시작했는데 이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분이 그랬잖아요. 애터미는 떠오르는 해고 노래방은 지는 해더라. 그래서 난 떠오르는 해에다 내 기회비용을 투자했다. 그래서 그분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죠. 그냥 잘 됐어요. 성공했죠. 인생. 완전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잖아요. 네? 판이 바뀌어버렸다니까 판이. 이분은 한 달에 월 1억을 버는 크라운 마스터가 됐어요.
계속 월 1억씩 통장에 들어가는 크라운 마스터가 됐다고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개인적인 능력이 있어요? 네. 자기가 교육을 할 줄 모르고 이 마케팅을 애터미 보상 플랜을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6개월 1년 동안에 이거를 파트너한테 풀어주지 못해서 맨날 욕 얻어먹고 파트너한테 혼나고 울면서 사업을 했대잖아요. 그런 분이 결단을 하고 배수진을 치고 애터미를 시작했더니 매월 1억씩 통장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사람이 된 겁니다. 지금 그분이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돈 걱정이 있겠어요?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그냥 이제 나의 밑에 파트너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분이 파트너 산하에서 다 이렇게 센터가 나갔대요. 굳이 센터를 하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도 많은 수입이 있으시고 하니까 파트너 사업을 위해서 그냥 본인의 이 센터를 없애지 않고 큰 센터를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파트너들이 들어와서 상담도 하고 단체 합동조회도 하고 그냥 이런 목적으로 쓰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네.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꿈꾸는 삶을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단하지 않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 성공을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이끄는 힘은 누구라고요? 나 자신입니다. 내 성공을 내가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를 성공시키는 줄 알아. 저 좀 성공시켜주세요. 여러분들 그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나 좀 성공시켜주세요. 그 말 하면 스폰서가 성공시켜줄까요? 아니에요. 성공시키고 싶은 사람을 시킨다니까. 왜? 모든 걸 자기 모든 걸 걸고 결단을 한 사람, 올인을 하는 사람, 미친 듯이 애터미를 비전을 보고 확신을 갖고 뛰어든 사람을 성공시키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땅 살 때 어떤 땅 사요? 네? 그냥 좋은 땅 사나요? 좋은 땅은 많이 있어. 좋은 땅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샀을 때 많은 효과를 줄 수 있는, 많은 가치, 투자 가치가 있는, 이걸 샀을 때 몇 배가 뛸 수 있는 똑같은 좋은 땅이 있는데 이 땅을 내가 샀을 때와 이 땅을 샀을 때 이 수익 차이가 엄청나게 다를 수 있는, 정말 나한테 큰 뭔가를 갖다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땅을 살 거 아니에요? 똑같은 돈으로 투자를 하는데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트너한테 투자를 한다면 어떤 파트너한테 투자하고 싶으세요? 투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의 투자, 뭐 상담하고 후원하고 많은 투자가 있겠죠. 어떤 파트너한테 투자하고 싶으세요? 올인하는 사람, 결단한 사람, 이런 파트너한테 투자하고 싶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발목을 묶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영원히 버리라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전을 번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전으로만 그냥 끝내실 건가요? 애터미는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거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누가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주변 정리는 필수다, 필수. 아직까지 나는 주변 정리가 안 됐다. 왜 주변 정리를 해야 돼? 왜? 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사업을 만났잖아요. 살판 만들 수 있는 사업을 만났잖아요. 네. 성공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포기를 동반한다. 포기를 동반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 정말 예쁜 여자분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예쁜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가씨한테 많은 남자들이 청혼을 했겠죠. 네. 너무 예쁜 여자들이 청혼을 했어. 그래서 그 나라에 왕자가 청혼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최고의 무사, 최고의 어떤 멋진 무사가 청혼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정말 최고의 돈을 가진 아주 큰 부자가 청혼을 했어요. 이 세 남자가 청혼을 했어요.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네, 왕자는 어떤 권력을 상징하겠죠. 네. 무사는 배영준처럼 멋있어. 조인성처럼 멋있어. 너무너무 배영준처럼 멋있어. 네. 남자다운 남자. 돈 많은 남자. 누구를 찾으실래요? 다 갖고 싶죠? 네. 이 아가씨가 그랬단 말이에요. 이 아가씨가 어떤 거라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고 싶은 거예요. 다. 왕자는 왕자대로 권력이 있으니까 너무 좋고, 이 무사는 너무너무 멋있어. 권력은 있는데 왕자가 못생겼잖아, 그죠? 이 무사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매력 있고. 이 돈 많은 사람 돈이 필수잖아. 또. 하나도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나 고르다가 이 너무 오랫동안 신중하게 고르다 보니 시간이 지체됐을 거 아니에요. 이 세 남자가 지쳐서 다 포기를 했어요. 여자.
세 남자가 이 여자를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여자가 남자들 다 자기를 포기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너무나 이 저기에 빠진 나머지 시름 앓다 여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죽은 이후에 그 여자의 무덤에 핀 꽃이 뭐였어요? 할미꽃. 네, 튤립꽃이었어요. 튤립꽃. 네, 튤립꽃. 그래서 이 튤립꽃의 이 꽃은 왕관을 의미해요. 왕자를 의미합니다. 권력. 그리고 이 파리는 무사의 칼을 의미해요. 칼. 네. 뿌리는 돈을 의미합니다. 이 죽은 아버지한테 핀 꽃인데 여러분, 이 성공은 포기를 동반한다니까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잡았으면 뭘 하나 잡았을 거 아니야. 너무 고르다가 아버지. 여러분 너무 머리를 대지 마시고 정말 내가 뭔가 비전을 봐서 이거다라고 싶으면 올인하셔야 되는 거죠. 한 발을 빼고 또 뭔가 있지 않을까 싶으면 한 발을 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스승님이 그랬잖아요. 도대체 제자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너무나 심사숙고를 하는 거예요. 꼭 딱 보통으로 심사숙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러니까 스승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그렇게 심사숙고하는 한 너는 평생 한쪽 발을 들고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할까 말까 계속 평생 한쪽 발로 살게 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올인하지 않고 그냥 걸쳐만 있는데 어떤 성공이 이루어질 것이며 어떤 스폰서가 여러분들을 잡겠어요? 눈만 보면 다 알죠. 저 사람이 올인한 사람인지 정말 애터미에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인지 걸쳐있는 사람인지 그냥 관심만 갖고 있는 사람인지 다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내가 모임, 나의 자존심, 내가 버리지 못하는 이 많은 것들을 버리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비전을 보신 게 아니죠.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통해서 1년만 3년만 5년만 죽기 살기를 했을 때 내 인생 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네. 졸릴 수가 있고 어떻게 한쪽 발만 들고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올인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몰입이라는 게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몰입이라는 게요. 몰입하면 힘이 생기잖아요. 몰입이라는 게 이게 몰입이 아니래요. 막 끄덕끄덕 이게 몰입이 아니래요. 그냥 무아지경이에요. 무아지경. 몰입 상태가 됐을 때는 누가 옆에서 찔러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미친 거죠. 무아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도 없대요. 사실은. 몰입하면은 막 어떤 사람은 막 거기 집중해서 뭐가 막 생각하고 이게 아니래 이게. 그냥 맨 상태, 무아지경의 상태가 되는 게 몰입이래요. 그 정도로 몰입이 돼보셨나요? 몰입을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몰입을.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여러분들이 올인이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줘라. 그랬을 때 성공이 빨리 끝나는 거죠. 빨리 끝나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죠. 이제 몇 년 동안 성공을 만드실래요? 3년. 한 10년, 15년 만에 한번 해보실래요?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애터미 사업에 확신이 있는가? 대답하셨어요? 네. 그러면 나는 정말 이거를 해내고야 말 거라는 각오가 섰는가? 네. 각오가 섰어요? 네. 난 집중할 만한 목표가 있는가? 네. 집중할 만한 목표가 생겼어요? 네. 뭐예요? 목소리가 별로 그렇지 않아. 말고 하는 그런 목소리라니까요 지금. 정말 내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목표를 세웠던 거예요. 확신을 가졌으면 각오를 하셔야 되고 각오를 세웠으면 여러분들이 목표를 만드셔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사냥개가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토끼를 발견했잖아요. 토끼를 향해서 여러 마리의 사냥개가 뛰어들었어요. 한참 토끼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머지 사냥개는 다 포기했어요. 한 마리만 토끼를 물고 왔습니다. 그 한 마리가 어떤 사냥개였어요? 토끼를 직접 눈으로 본 개였어요. 나머지 개는 한 마리가 뛰니까 같이 뛴 거거든요. 뭔가가 있다 생각하고 같이 뛴 거예요. 여러분 애터미를 어떤 사람은 비전을 확실히 보고 애터미에서 올인하고 뛰어드는데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은 남들이 하니까 뭔가 있나 보다 하고 그냥 같이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자기 눈으로 토끼를 발견한 이 사냥개는 끝까지 가서 왜? 확신이 있었거든. 지가 봤거든. 끝까지 가서 잡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의 애터미에 확신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냥 둘러리로 서서 대충 해가지고 내가 3년 있다고 네트워크가 평생 연금성으로 받는 일이고 이렇게 하는 일이라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적인 줄 알아요. 그냥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일하지 않고 돈이 들어오는 줄 안 되니까요. 맞아요. 애터미가 그런 사업이에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애터미가 무슨 횟집이에요? 날로 먹게? 애터미 횟집이냐고요? 날로 먹게. 아니 되니까요.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 시간만 때우면 돈 버는 줄 안 되니까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 이 준비라는 말 속에는요 엄청난 것들이 숨어 있어요. 많은 날들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들을 하셔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나한테 맞는 준비가 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관심을 가졌으면 이 관심을, 흥미를 비전으로 바꿔야 되고, 비전을 보고 확신을 가졌으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결단을 이뤄내야 돼요. 이 결단을 통해서 목표를 세워서 움직이셔야 되는데, 진짜 사업은 결단한 이유라고 그랬잖아요. 결단하지 않고 주변 정리도 안 된 상태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 여러분들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원이 한번 해보기로 작정을 하고 온 식구들을 다 처갓집으로 보내버리고 자기 혼자 밥 해먹으면서 이 남자가 사업을 시작했다니까요. 그것도 한 달 동안 말도 안 해서 몰랐어요. 어제 그제 알았다니까. 어제 그제.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라고요. 그냥 관심이 생겨서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걸쳐있는 거라고.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내가 결단을 통했으면 집중할 만한 목표가 나와야 되는데, 애터미에 오셔서 여러분들 첫 번째 목표를 뭘로 삼으세요? 애터미의 첫 직급 판매사 도전. 이 도전을 사람들은요 매달 있다가 내가 막 여기서 뭔가를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도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판매사 도전은 내가 결단했으면 바로 도전하시는 거예요. 판매사가 뭐예요? 팔아서 가는 게 판매사 아니에요? 애터미에 와서 제일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축복받은 때가 판매사 때예요. 팀원들 많이 생기면 내 판매하러 다닐 수 있어요? 내 고객 만들어 다닐 수 있어요? 이제 파트너 쫓아다녀야 되고요. 상담해야 되고요. 내 시간이 없어요. 팀원들이 생기기 전에 여러분들은 혼자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팔아서 고객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 그래서 내 밑에 좋은 사람 나왔을 때 우리 뭘로 살아요? 피부에 살고 피부에 줬잖아. 그거를 넣어줄 수 있도록 내가 고객 확보를 좀 해놓고 사업을 시작하면 굉장히 일이 쉬워진다니까요. 그거를 할 수 있을 때가 판매사입니다. 열심히 팔아서 고객을 확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목표를 세우셔야 되고, 판매사가 돼서 오토 판매사가 되기 전까지는 투자의 시간이에요. 투자의 시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네. 여러분들 오토 판매사가 되기 전까지는 큰 돈이 되지 않잖아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에너지를, 여러분들 기운을 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을 투자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런 마음으로 씨를 열심히 뿌려서 거둘 수 있게끔 투자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투자하지 않고 거둘 수 있어요? 씨도 뿌리지 않고 막 거두려고 그래. 날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집중해서 정말 열심히 해줘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은 거치지 않고 올라갔을 때는 반드시 어떤 그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이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은 애터미를 알았다면, 확신을 했다면, 결단을 했다면 목표를 세우시고 여기에서 판매사에 도전을 하세요. 판매사에 열심히 팔아서 도전을 해서 내가 고객을 많이 만들고 하는 과정 중에 내가 판매사에 실패를 했어. 인생 끝났나요? 아니요. 뭐 종쳤나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반드시 수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은 고객이 생겼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판매사를 도전해서 달성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반드시 내가 열심히 죽기 살기로 판매사를 한다고 치면 그 위에 있는 나를 바라본, 나를 눈빛을 읽은 그 스폰서가 분명히 돕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함께 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팔아서 가입만 시키지 마시고 여기서 고객을 만드시는 기간인데, 내가 만약에 온 지도 얼마 안 돼서 승급이라는 걸 도전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리를 하게 되죠. 무리가 있어야 됩니다. 무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무리를 했냐면 정신무리를 했어요. 나는 애터미가 아직 뭔지도 몰라. 그렇지만 이 비전을 보고 이걸 알아가는 과정에 정말 결단을 하고 나서 애터미에서 판매사가, 최초의 직급자인 판매사가 되기로 정신적으로 무리를 했어요. 판매사에 도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정신이 무리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시간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시간 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더 일찍 일어나고 더 늦게 들어가고 2배, 3배, 10배로 뛰는 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리를.
시간으로도 무리를 해줘야 되죠. 평상시에 3시간 일하는 거 3시간 일해서 판매사 승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세 사람 만났던 거 10명, 20명 만나야 되고 네. 그냥 대충 1시간 30분 만나고 왔던 거 죽기 살기로 들어서 판매하고 그 사람한테 뭔가 이뤄내고 와야 돼요. 달성하고 와야 되잖아. 네. 목표를 세웠으면 달성해 끝까지 쫓아가서 토끼를 잡아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뤄내야 되니까 시간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행동을 무리해야 돼요. 네. 이 무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전에는 내가 자존심 때문에 만나지도 못했어. 근데 만나야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를 통해서 결과를 이뤄내야 되는데 이번에도 저희 이제 이 센터 안에서 많은 분들이 승급 도전을 했어요. 근데 이 승급 도전하니까 기적이 이루어지더만요. 기적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는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난 아무런 것도 도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고 있어. 그냥 출근만 하고 있어. 일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 네, 그리고 이게 도전을 통해서 흔들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있으면 좌우로 많은 조직들이 이제 멤버십들이 달려있죠. 네. 이 멤버십들이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내가 어떤 도전을 통해서 네, 흔들어줘야 돼요. 흔들어줘야 됩니다. 판매를 해서 PV가 들어가지고 또 회원 가입을 시키면서 레그를 끊임없이 달아 내려가고 하면서 이 레그에 계속 변화가 있으면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을 때 흔드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막 밑을 흔들어줘야 되죠. 그러면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꿈틀꿈틀 일어나게 됩니다. 꿈틀꿈틀. 그래서 이게 어떤 자극을 줘야 돼.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조직이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성공하라고 조직이 막 자동으로 움직여져요? 처음에는 내가 자동 라인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일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올라오는 이 자동 라인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이 자동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흔들어줘야 돼요. 내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처음엔 수동으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수동으로 움직여주는 겁니다. 판매도 하고 고객도 만들고 멤버십도 달고 하면서 열심히 내가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계속 밑에서 자극을 줘서 계속 흔들어주면 여기서 자극을 받은 사람들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뭐야 어라 이게 뭐야? 사람이 막 달리네? 이게 뭐지? 점수가 막 올라오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승급할 때 어떻게 해요? 너 옆에 네 딸이라도 다뤄봐. 엄마라도 다뤄봐. 그리고 너 먹고 쓰는 포인트라도 올려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승급 도전하는 사람이 매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열심히 나가서 팔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사람한테 점수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수당이 한번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바뀌면 그렇게 해서 이번에 튀어나온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도전을 하다 보니 이게 이제 긴장이 되죠. 초긴장, 초몰입이 됩니다. 승급 도전을 해서 막 팔아서 집어넣고 점점점 하는데 승급 마무리가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막 초긴장 몰입 상태를 하다 보니까 어떤 기적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희 센터에 한 분이 승급 도전을 하면서 이렇게 해골처럼 살이 빠졌더라고. 얼마나 긴장을 해서 뛰고 하는지 살이 쭉 빠졌어요. 이분이 평상시처럼 도전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 있나요? 없어요. 밑에 조직이 신규들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조직은 움직이지 않아요. 왜 나는 이렇게 빨리 조직이 안 생겨요? 나는 왜 이렇게 빨리 뭐가 되지 않아요? 본인이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에 내가 움직였을 때 맛을 봐야 팔짝팔짝 뛰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줘야 된다. 끊임없이 흔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참 놀라운 사실이 판매사에 이미 승급하신 분들은 물론 또 도전을 하겠죠. 판매사 승급하신 분들은 뭘 도전하나요? 뭐 팀장도 도전하겠죠. 근데 아직 조직이 많지 않다면 직급 유지에도 좀 도전을 해보세요. 왜 판매사에 승급하면 여러분 어제 우리 사경에 그제 사경에 있죠? 네. 사경에 영상 보면 뭐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판매사만 하면 그냥 끝나. 제가 이번에 점수를 좀 넣어줄 때가 있어서 몇 사람을 막 클릭을 계속 해봤어요. 넣어줄 데가 없어요.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직급자 좀 이렇게 높이 가면은 어떤 사람한테 점수를 넣어주려고 그래요? 나중에는 뎁스의 개념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뎁스를 열심히 키우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사업을 키워서 팀장 되고 국장 되고 부부장 되고 로얄 되고 하면요, 이런 뎁스의 개념이 이제 적어지고, 그때는 직급을 유지하는 사람, 직급을 유지하는 꽁지 뎁스가 직급 유지하는 개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꽁지에 달려있는 사람이 아닌 마지막쯤에서 뎁스 중에서 직급을 유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점수를 줬을 때 그 사람이 직급 유지가 가능하냐, 직급 유지에 도전을 하겠냐,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점수를 넣어주려고 보니까 아무도 직급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라인에서.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다니까. 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흔들어주고 움직여줘야 돼요. 여러분들 오토가 되기 전까지 직급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는 여러분 오토 될 일이 없어요. 누가 나를 도와주려고 밑에 나타나서 자동으로 퍽 하고 그냥 해주겠어요? 내가 움직여줘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오면은 처음에 수동의 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처음 왔을 때 뭐처럼? 방문 판매 사원처럼 처음에 뛰는 기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린 영업 조직이 아니지만 방문 판매 사원처럼 정말 열심히 출근해서 매일매일 출근해서 조회를 듣고, 이 조회를 통해서, 오늘 이 조회를 통해서 또 뜨거워지는 거죠. 임페리얼. 만원이 없어갖고 왔던 사람이 200만원 벌려고 왔던 사람이 임페리얼에서 매월 1억이 들어간대. 10억을 한눈에 받아. 막 이 비전을 보는 거잖아요. 이번에 지난 차에 김광열 그 크라운 마스터께서 임페리얼이 되셨죠? 네. 부부사업자잖아요, 김경숙. 근데 이분께서 임페리얼 되시자마자 이제 5월달에 또 누가 임페리얼이 됩니다. 또 누가 임페리얼 돼요. 제가 이제 이름은 이 땡땡이라는 분이 또 임페리얼 도전을 했어요, 5월달에. 그래서 이 5월달에는 이제 5월달에 도전하시는 분과 김광열, 김경숙 그 임페리얼과 두 분을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이제 그 임페리얼 승급식을 합니다. 10억을 두 사람이 받아요. 20억이 움직여요. 20억만 움직여요. 한 분 밑에 크라운들이 또 달려있죠. 네. 4명의 크라운들 3억씩 받는 사람들이 또 몇 명이겠어요? 8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일들이 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모아서 간다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으면 나머지는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겁니다. 집도 일부 대출 받아서 사서 대출 까나가죠? 일을 해가지고 까나가잖아. 마찬가지로 조직이 80% 70% 완성이 됐는데 내가 도전을 하니까 막 딸려 올라오는 겁니다. 자석 딸려 올라오듯이. 내가 강하니까. 죽어도 살아도 나는 이제 도전했으니까 가야 돼. 가야 돼. 목표가 생겼는데 그냥 목표로 끝난 게 아니고 쫙 팀원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을 했어. 도전을 하다 보니까 막 딸려 올라오니까 막 신규들이 오기 시작하고요. 평상시에도 데리고 오려고 마음도 못 먹는 사람이 막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눈빛이 달라지는 거죠. 몰입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거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냐고요. 처음에는 이런 노력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조회를 통해서 방문 판매사처럼 매일매일 출근해서 조회를 통해서 비전을 봐야 되죠. 오늘 조회를 들었어. 비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저게 뭔지 모르겠다. 남의 일인갑다. 그냥 그런갑다. 관심은 조금 있는데 그냥 그런갑다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흥분이 저게 내게 돼야 돼. 나도 얼마 만에 어디까지 갈 거야. 어디까지 갈 거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자기가 자기 성공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도전을 해서 비전을 보면 매일매일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야죠. 행동을 해야죠. 행동.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시간물을 했잖아요.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는 행동물을 해야죠. 평상시에 못 만났으면 나가서 만나야죠. 한 명 만났으면 3명 만나야고 5명 만나야죠. 이렇게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지도 엄청나게 여러분들 중요한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딱 승급하고 나서 그냥 잠잠하게 있다가 왜 이렇게 일을 안 하세요? 그랬더니 팀장 도전할 때 한대요. 뭐 하자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아예 PB가 전체가 안 떴고 라인에서 도대체 뭐 하시려고 다니시나요? 그랬더니 팀장 도전할 때 할 거래. 이게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동기부여를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제 저희 팀 중에 조땡땡이라는 분을 제가 리크루팅 하기 위해서 전직에 있을 때 저보다 높은 직급자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막 땡겨올 수 있을까 막 머리를 막 전략을 짜고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막 쫓아다녔잖아요. 만나려고. 네. 막 쫓아다녔어요. 막 제가 언제 그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고 제가 막 성공할 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제 막 판매사 돼가지고 막 이제 오토 막 이제 되는 막 그런 단계 오토가 된 그 상태였잖아요. 이제
얼마 안 된 상태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리그루팅 하려고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 만나는데 다음번에 만나면 분명히 통장을 깔아갈 것 같아. 근데 200 받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만나기 전에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고 다닌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들어간 통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나 다를까 몇 번째 만나니까 통장 좀 보재. 제가 막 갈 때 보상 플랜을 막 자동차를 펴서 막 도상 플랜을 풀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이제 됐고 제 거를 보자는 거예요. 제 거. 다른 사람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자 이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누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통장 가요. 그래서 깔려면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 제가 막 열심히 했잖아요. 죽기 살기도. 그래가지고 200 겨우 나오던 통장이 막 300 이상 막 찍히고 막 그럴 때 이제 조 땡땡이라는 분을 만나가지고 깠잖아요. 처음엔 제가 어떻게 했냐. 보여줘야 되니까 하위 매출을 막 올렸어. 그럼 막 숫자가 막 써있잖아요. 매출 막 숫자가. 그게 돈 들어오는 것 같잖아. 초보자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날 때 하위 매출을 막 수십 건이 막 이렇게 막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보상 플랜 계속 풀어주고 하니까 다음에 할 때 내 통장을 보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직감했죠. 이제 분명히 내 통장 보장할 때가 이것이다. 엄청 열심히 뛰고 다니면서 막 300이 넘어가는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다음번 갔을 때 딱 까줬어요. 그랬더니 그냥 믿겠대 이제. 큰 돈은 아니래도 연금성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그 정도 시간 안에 이걸 만들었으면 제가 인정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앞으로는 2번 다시 통장 보여달라는 말을 안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 뒤로 통장 보여달라는 말을 안 했어요. 10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요즘에 좀 보여달라고 하더구만요.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를 줄 수 있게끔 계속 여러분들이 담금질을 해야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어떻게 내 삶을 발전할 거냐고. 그리고요, 어떤 대바리가 내 밑에 나타나서 나를 봉 띄워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 대바리는 여러분들 밑에 달렸다가 어떤 운이 타서 달렸다가 일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고 다른 데로 옮겨가요.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자극도 받지 않고 흔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멈춰있다가 1년 지나고 6개월 지나면 딴 라인으로 나간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간혹 가다가 이제 요즘에 2월달부터 뭘로 바뀌었어요? 우리 전에는 내가 가입하고 나면 1년 동안에 내 매출이 없고 그죠? 내가 사업하지 않았으면 다른 조직에 있는 사람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가입한 지가 1년이 넘었으면 오늘 시점으로 회원 가입한 지가 1년이 넘었어. 그런데 이분이 사업하지도 않았고 제품을 사지도 않았어. 그래서 이 사람 코드에 제품이 없어요. 제품을 샀다고 해도 그냥 누가 올려준 매출이야. 그 사람이 산 게 아니고. 그랬을 때는 본사에서 다른 라인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다. 불 들어오는 사람 엄청 많죠. 이제 또 이제 말 되니까 엄청나게 불 들어오죠. 네. 1년 동안 한도 깨워주지 못하고 내가 비전을 못 주니까 다 죽어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는 회사에서 정말 이 사람한테 비전을 주고 깨우는 어떤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건 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같은 조직에서도 그런 사람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딘지도 모르고 붙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딴 데 가입된 사람이 어딘지도 모르고 1년이 넘었는데 사업 안 했어. 빼오다 보면 어느 센터인지도 모르고 또 알고도 빼올 수도 있고 모르고도 빼올 수 있겠죠. 그냥 하면 그냥 빠지니까. 전화만 동안 빠지니까. 그런데 이건 내가 침발랐는데 내 조직인데 왜 빼갔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깨웠어야지. 여러분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내 밑에 혼자 와서 어떤 대발이 하나 왔다 붙었어도 그들이 내가 비전을 주지 못해서 딴 데로 가면 나는 그냥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빨리 움직여서 그 사람 동기부여를 줘야죠. 일하게끔 만들어줘야죠. 꼭들거리게 만들어줘야죠. 네, 그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안 움직여가지고 아무런 조직이 움직이를 못 만들어내는 사람은 비전상실. 비전상실돼서 내가 정착 하나 시키기 얼마나 어려워요? 한 명 초대했을 때 기가 막히게 힘들게 온 간 쓸게 다 빼주다시피 해서 정착을 시키잖아요. 그래놓고는 금방 콕 떨어뜨려요. 비전을 못 줘서. 그냥 달아만 놓고 내버려 두는 거죠. 초대도 엄청 중요한데요. 초대 후에 정착시켜서 이 사람을 일하기까지의 어떤 가이드 해주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니까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연금성 소득의 이 아이템, 이 환상적인 아이템, 최상의 아이템,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영원히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이 아이템을 왜 그런데 왜 나는 돈이 안 될까? 왜 나는 돈이 안 될까? 왜 나는 돈이 안 될까?
여러분들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왜 돈이 안 되는가? 아니 물어보세요 지금. 이 연금성이라는데 왜 나는 돈이 되지 않을까?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아서 실패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성공시켜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니까요. 몫이라는 게 있습니다. 목. 성공의 목. 나의 목. 재심압력의 목. 아마 이번에 승급하시는 분들은 엄청나게 느끼셨을걸요. 이 재심압력의 위력을. 여러분 이게 방문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 혼자 개인적인 능력으로 판매해서 성공하는 회사가 절대 아니죠. 네. 우리는 함께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재심압력의 이 몫을 이 함께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함께. 함께하는 사업이다. 이 네트워크는요. 내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함께하는 사업이라는 걸 여러분 철저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대부분 혼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혼자 하고 있더라. 혼자 하시죠? 혼자 하시잖아요. 여러분 혼자 사업하고 있지 않아요? 혼자 하잖아요. 혼자. 네. 내가 부족한 걸 느껴야 함께하게 돼요. 저는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조민선 센터장님과 함께했고 조 센터장님도 혼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와 함께했어요. 함께했을 때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발휘가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떨어뜨려 놨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알리코 자석 아시죠? 알리코 자석이 세계 최강의 자석이에요. 제일 강력한 자석입니다. 근데 이 자석은요 알루미늄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알루미늄 안 붙어요. 니켈 안 붙어요. 네. 코발트 안 붙어요. 전혀 붙지 않는 세 가지가 만나서 세계 최강의 자석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같이 붙였을 때 엄청난 시너지를 만드는 거죠. 네트워크의 이게 어떤 비밀입니다. 비밀. 함께하는 사업. 나 혼자서는 절대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버렸을 때 모든 이 사업이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아닌 협력 마인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애터미는 뭐예요? 협력 구도로 되어 있다. 여러분 함께하는 사업이라고 했죠? 네. 함께. 우리는 함께하는 사업이다. 함께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저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함께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함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함께하려면 나와 함께할 팀이 있어야 되잖아요. 함께 혼자서 함께할 수 있어요? 아니요. 혼자서 혼자밖에 못하잖아. 함께하려면 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팀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 팀은 여러분들은 혼자서 절대 안 된다고 했죠? 혼자서 한 사람을 혼자서 예를 들어서 1000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쳐보자고요. 내가 1000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둘이 하면 2000의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10,000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10,000의 능력이. 셋이 하면 10,000대가 되는 겁니다. 10,000대. 조직이 나오는 거예요. 조직이. 팀이 있었을 때 뭐가 생겨요? 팀워크가 생기겠죠? 팀워크는 말 그대로 뭔가요? 팀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워크. 팀과 일을 해라. 팀과 수다 떨고 놀라는 게 아니고 팀워크를 이뤄서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결과. 그래서 이 팀워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는 사업? 혼자 하는 사업? 함께 하는 사업.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함께 하는 사업이다. 함께 어떻게 일을 해야 되죠? 한 방향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스폰서와 파트너가 같은 방향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스폰서는 일로 가겠다 그러는데 파트너는 일로 가겠다 그러고 나는 일로 가자 그래. 이거 움직이지 않는 거죠. 함께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함께하는 속에는요 반드시 어떤 문화가 있어요. 우리 센터의 문화. 우리는 아침에 월요일마다 월요 스쿨을 해. 화요일에 오후 2시에는 사업 설명이 있어. 수요일날 센터장님 조회를 하시고 목요일날 원데이 세미나를 하고 금요일날은 특강 위주로 많이 하고 토요일날은 지역 세미나가 있고 일요일날은 또 사업 설명에 우리 자체 세미나가 있고 계속 돌아가는 사이클이 있어요. 그죠? 네. 함께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날 여기서 세미나 하는 날인데 자기는 또 다른 걸 하겠대. 이 함께하는 문화를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은. 조회가 끝나고 나면 점심을 같이 150명, 200명이 점심을 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조회 시간에 점심을 먹겠대. 여기 앉아서. 그런 사람 없겠죠?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거거든요. 문화. 그 문화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그때 이 함께하는 문화 안에서 이 문화 속에는 반드시 분위기 메이커가 나와요. 분위기 메이커. 이 문화를 좋은 방향으로 쿵짝쿵짝 같이 이끌어주려고 하는 분위기 메이커. 어떤 참모 아니면 그 아36이 나오는 거죠. 아36. 조 센터장님의 아36이 최희정이고 최희정의 아36이 조 센터장이고 이거를 부인하시는 분. 그러면 나는 그런 아36이 있다 하시는 분. 번쩍 드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분이 아36은 누굴까요? 잘 떠오르는데요. 나 혼자만 아36이라고 막 인정하시는 분 있을지도 몰라. 네. 서로가 너는 나의 아36, 나는 너의 아36. 이게 딱 정말 누가 뭐라고 저들은 아36이다 할 정도의 그런 사업 파트너가 있으시면요. 이 사업의 시너지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네, 그렇게 분위기 내가 쿵 했을 때 쫙 하고 쳐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으쌰으쌰하게 쳐주는 추임새를 넣어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쿵짝쿵짝 맞으면 사업이 참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한 방향으로 가는데 이 한 방향 속에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시스템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해야 됩니다. 시스템 안에서. 자기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움직이고 따로밥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애터미의 시스템 안에서 하는 거예요. 본사에서 해주는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이제 석세스 세미나 또 신청해야 되죠? 네. 매월 말일날 되면 그 리더들은 다 신청을 미리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석세스 세미나, 지역 세미나, 네. 그리고 우리 센터의 또 센터 시스템 세미나. 이런 세미나들이 이 세미나 안에서 같은 방향으로 시스템 안에서 움직여주는 거예요. 왜? 이 시스템은 나한테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는 거죠. 내비게이션. 여러분들 저는 완전 길치 중에 길치거든요. 저는 북한으로 끌고 가도 따라가요. 길을 몰라. 동서남북이 안 돼요. 희한하게 그게 안 돼. 맨날 가는 길 완전히 그 길 아니면 아예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불안해서 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방향 감각도 없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애터미 사업을 하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아무런 방향 감각이 없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몰라. 그럼 어떻게 성공하겠어요? 우리가 이 시스템 안에서 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지름길. 내 성공을 이끌어주는 지름길. 이런 성공자들이 나와서 안내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성공자들이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실패가 확률이 적겠죠? 네. 이런 지름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기부여를 받는 겁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그래서 이 초보 사업자들은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협력 마인드. 우리는 경쟁 마인드가 아니고 이 협력 마인드다. 이 네트워크에서 협력 마인드가 없이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나 혼자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고. 특히 이번에 아마 여러분들이 승급 도전이나 어떤 많은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이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하고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절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각자의 재심 합력의 몫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부분에 어떤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지는 팀이 승승장구하겠죠? 네. 나는 내가 할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달려만 있는데 뭔가 그냥 계속 오기만 하면 좋겠어. 이러면 역할 분담이 안 되면 그 사람이 성공할 일이 없는 겁니다. 방향이 다른 데로 흐르겠죠. 이런 역할을 함께하는 문화에서 같이 이런 역할을 해주는 누군가한테는 흘러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초보 사업자는요. 관심이 생겨서 비전을 보고 이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정착을 하기 위해서 왔어. 그러면 이 초보 사업자는 처음에는 판매에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판매. 제품 판매에 막 열을 올릴 수 있잖아요. 사업 방향을 잘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기존 사업자는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초대에 관심이 있어. 초대. 초대해야 성공하는구나를 알게 되죠. 네. 그리고 처음 사업하는 친구는 초대가 잘 안 돼.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이제 계속 배우는 과정 중에 내가 단단해지면 내 이게 이 자석의 힘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딸려와요. 근데 초반에는 판매에 더 관심이 있죠. 사실 또 판매를 많이 처음에는 해주셔야 됩니다. 고객, 소비자를 통해서 리크루팅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존들은 뒷감당을 잘 하셔야 돼. 뒷일을, 안내, 가이드를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초보자가 왔어. 그러면 기존 하시는 분들이 제품 구매하는 법 알려줘야 되죠? 네. 점수 넣는 법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네. 카드 승인 따는 것부터 이런 많은 안내들을 해줘야 돼요. 제가 어떤 걸 봤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 날로 먹는 일 아니다. 처음에 공부도 하셔야 되고 배우셔야 되고 뭔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파트너가 왔을 때 좀 알려줘야 되는데 어떤 직급자는요. 일부러 파트너한테 안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어. 왜 그럴까? 일부러. 이제 앞으로는 파트너한테 점수를 넣는 법을 안 가르쳐 주거나 자기 점수 보는 법을 안 가르쳐 주는 직급자는 제가 이제 어떻게 인정할 거냐면은 자기가 파트너 점수를 쥐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내 위주로 맞춰먹는다고밖에 볼 수 없어. 여러분들 빨리 배우세요. 내가 점수 넣는 걸 배우지 못하면 이 점수 넣는 방향이 나 위주보다는 스폰서 위주로 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시겠어요? 네. 정말 잘못된 스폰서를 잘못 만나면 대부분의 스폰서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스폰서는 여러분들 잘 되게 만들어줍니다. 내 밑에 있는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니까. 근데 인간인지라 정말 간혹 어떤 스폰서는 자기 위주로 점수를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런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처음에는 만점도 얼마나 중요해요. 초보자들한테는. 맞아요. 만점도 중요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점수 정도는 볼 줄 알아야지.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점수가 있었을 때 넣는 방법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앱에 들어가시면 후원 수당을 무조건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후원 수당을 클릭을 해서 나중에 이제 물어보세요. 위에 저기들한테 스폰서한테 후원 수당에 들어가셔서 내 점수 맞은 날이 언제 날짜인지를 아셔야 돼요. 마지막 점수 맞은 날짜. 그냥 하위 매출로만 들어가면 실수합니다. 왜? 하위 매출은 어제 저녁에 들어간 거, 오늘 아침에 들어간 거는 반영이 안 돼요. 반영되는 시간이 깁니다. 그래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러다 보면 점수가 딴 데서 막 올라왔는데 모르고 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후원 수당을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점수를 마지막 맞은 날짜가 언제인지를 보고 하위 매출로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마지막 매출 맞은 그 다음 날짜를 클릭해서 오늘까지 또는 어제까지로 클릭해서 점수를 봐야 정확히 내가 몇 점이 부족한지. 그걸 안 그냥 빨리 나가서 팔고 내 소비자들 깨우고 밑에 파트너를 움직이게 해서 점수를 또 이렇게 하게 하잖아요. 네? 타러 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화 걸어서 너 떨어진 거 없어 막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소비자를 깨워야 반복적으로 내 제품을 계속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오토 소비자가 될 수 있지. 한 번 팔아놓고 몇 달 동안을 방치해놔. 한 3개월쯤 쓰겠지 저거. 3개월쯤 있다 다시 전화 걸어. 내 고객 안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수도 없이 다른 또 화장품 영업 직원들 만날 것이고 다른 또 애터미 라인 다른 라인 만날 것이고 해가지고 홀라당 뺏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계속 관리를 통해서 완전히 나의 이 멤버십으로 만들어놔서 오토들이 되게 만들어주고 적어도 저희가 이번에 또 대단한 분이 계세요. 부업자세요. 부업자인 줄도 몰랐어. 그냥 내 귀에 달려있던 사람이었어요. 내 귀에 달려있던 사람인데 한번 교육받고 가서 내 귀에 달아놓은 사람인데요. 이분이 다른 어떤 프리랜서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어떤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어떤 직급자가 이분은 공지에 있고 출근을 안 하시는 분이라 그냥 뭐 사업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생각 안 했대요. 근데 여기 바로 위에 있는 어떤 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열심히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점수를 항상 보겠죠. 이 사람 점수를 체크를 못한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수상 만능 쪽 방향으로 점수를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봐줬는데 어느 날 보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전화가 왔대요. 왜 이렇게 이쪽에서는 점수가 하나도 안 올라와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딱 클릭해서 봤더니 이 사람이 우측으로 난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미쳐서 뛰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냥 프리랜서라고 와가지고 한번 교육받고 갔는데 보니까 자기 동료 프리랜서를 하나 딱 달아놓고 경쟁을 하기 시작했대 이분과. 경쟁하기 시작해서 우리 열심히 팔고 열심히 매출해서 누가 빨리 조직 많이 만들고 누가 빨리 점수 많이 했는지를 경쟁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대요. 자기네 직업이 별도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막 내가 시작해. 이 사람 매출이 개인 자기 몸에 100만 PB가 있는 거예요. 100만 PB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옆에 달아놓은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또 엄청나게 해가지고 조직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갔어요 둘 다. 근데 점수를 둘이 계속해서 맞춰먹고 있으니 이쪽 점수가 얼마나 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떴죠. 근데 스폰서는 모르니까 이 사람 한쪽 신경을 못 쓰고 이제 옆에서 나간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봤더니 막 세상에 조직이 이렇게 많이 펼쳐진 거예요. 막 아차 싶어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이제 점수를 이렇게 이제 봐주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분 위주로 공지 위주로 이제 갔겠죠. 이분이 판매사를 갔잖아요. 우측이 아주 부업자 조직으로 어마어마하게 펼쳐진 거예요. 이게 몰입을 해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하냐, 내 목표가 무엇이냐, 이 사람은 목표가 굉장히 정확하게 있었거든요. 둘이 막 경쟁을 하면서 점수를 누가 많이 조직을 내리고 누가 많이 소비자를 많이 만들고 누가 많이 제품을 많이 전달하느냐 막 경쟁을 둘이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조직이 전업자보다
스폰서보다 훨씬 많은 실적을 지금 내면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졸업하셨다고 하는 분들이 맨날 와서 놀고 가. 만나지도 않아. 꽁지도 흔들어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 오셔가지고 열심히 주변을 듣는 것 같은데 그냥 집에 들어가시고 이래 갖고는 사업을 한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아무런 도전이 있지 않고는 일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오늘 나왔으면 뭔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목표, 도전, 오늘의 목표도 있는 거잖아. 오늘의 목표. 그걸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수 맞는 법, 맞춰먹는 법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우리 위에 스폰서가 내가 막 점수 보는 거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나한테 안 가르쳐 준다. 그러면 지 맞춰먹으려고 안 가르쳐 준다고 그냥 의심하세요. 이렇게 해야 가르쳐 줄 거 아니야. 그죠? 자기 위주로 점수를 맞춰먹으려고 안 가르쳐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가르쳐 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거를 날짜에 따라서 사실은 나도 맞고 스폰서도 맞는 날짜에 넣으면 너무 좋죠. 왜 위에 있는 스폰서도 내 점수를 프레시시키면 아까운 거잖아요. 서로 재심합력인데 나한테도 지장이 없고 스폰서한테도 지장이 없으면 같이 맞춰먹는 날짜에 넣으면 너무 좋은 겁니다. 또 어떤 파트너는 내 점수 스폰서가 먹는 꼴을 못 봐갖고 스폰서가 딱 점수 맞힌 다음날 자기가 이상하게 피해갖고 이렇게 희한해.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그러면서 자기는 맨날 스폰서 도와달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모르면 나는 굳이 이 날짜에 안 넣어도 되는 날인데 잘못해서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다만 몇 점이라도. 그리고 그럴 때는요. 직급자들은 자기가 조금 부족한 점수, 만약에 파트너가 해온 매출인데 내 날짜가 안 맞는다고 해서 파트너 위주로 안 하고 내 날짜에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가 맞춰 먹어야지. 자기가 점수를 해서 자기가 팔아오든지 자기 집에 필요한 거 사가지고 자기가 맞춰 먹어야지. 왜 파트너한테 불이익을 주면서 내 걸 맞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일부러라도 점수를 줘야 되는데 파트너 점수를 좀 먹으면 안 되지. 그럴 때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 빨리 점수 보는 거 배우시고 그 다음에 매출을 넣는 날짜. 어떤 날짜로 매출을 하냐. 우리는 하루 전날, 그날, 하루 다음 날로 매출을 맞춰 먹을 수가 있죠. 네. 그랬을 때 이 매출 맞추는 날짜는 최우선적으로 누구 위주로 해야 돼요? 나 점수하는 사람, 팔아온 사람, 매출 넣는 사람, 직접 당사자의 날짜 위주로, 이 유리한 위주로 넣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우선은 누구일까요? 그 위에 직스폰서. 아시겠죠? 네. 그와 함께 일하는 직스폰서. 그냥 업라인 말고 달아먹는 사람 말고 나와 함께 뛰고 있는 나의 직스폰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차선은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둘 다 프레시가 안 되는 방향 같이 넣어주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파트너가 자기는 하루 늦게 넣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 왜냐하면 자기는 보름에 한 번 맞거든. 근데 스폰서는 자주 맞아서 3일에 한 번 맞아. 그럴 땐 자기가 하루 늦게 타도 스폰서한테 맞춰서 해주면 서로 받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해도 괜찮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급하게 넣어야 될 거 아니고서는 조금 편의를 가질 수 있잖아요. 날짜에 하루 정도. 그런데 내 위에 있는 나 위주로 맞추고 내 위에 있는 직스폰서 위주로 맞추는 건데 직스폰서와 함께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있는 이 직스폰서를 무시하고 여기 위에 있는 어떤 스폰서가 이 사람을 연결해서 매출도 없어? 왜 자기가 점수가 좀 모자랐거든. 자기가 10만 점이 모자라네. 여기다 홀랑 전화를 해서 너 점수 좀 나온 거 없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피해가 없죠.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은 뭐 자주 안 맞는 사람이니까. 점수를 홀랑 넣네 자기한테 맞춰서. 근데 그 점수가 이 사람과 함께 일하고 있는 이 직스폰서한테 프레시가 되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사람이 돌보고 있는 사람인데 그 위에 내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 우선순위를 여러분들 잘 알고 좀 넣어주셔야 돼요. 이게 파트너가 성공해야 내가 성공하는 거죠. 파트너가 돈을 많이 내야 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잘 보고 파트너 성공을 시켰을 때 내 성공도 있다. 좀 멀리 보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코앞에 안 보고 해갖고는요. 이게 무슨 점수 따먹는 사람인 줄 아세요? 칫솔 팔고 치약 팔아고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10억을 받고 평생 죽어서 내 자식한테까지도 매월 1억씩 주겠다는 어마어마한 사업. 완전히 판을 바꾸는 사업. 인생이 손그리게 뒤바뀌어버리는 엄청난 사업인데 이걸 앞에 놓고 점수 막 따먹기 하고 있고 막 지지고 먹고 이런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트너를 도와주고 성공시키는 사업이라는 거죠. 나는 조금 더 돈이 못 될 거 아니에요. 내 파트너보다는. 그죠? 나는 더 자주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맨 꽁지에 있는 그 직접 점수하는 사람과 그 사람을 돌보는 직스폰서한테 더 유리하도록 이걸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이거 중요하고요. 여러분들도 직스폰서를 정하셔야 돼. 어떤 사람은 상담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위에 직스폰서하고 상담을 해. 그리고는 또 그 위에 있는 또 팀장한테 상담을 해요.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왜 말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이 사람 헷갈려서 일을 못해요. 그러면 또 저 종로에 친하게 주님한테 가. 헷갈려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담할 수 있는 멘토 하나를 정하시는 거예요. 그 상담은 그 사람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하고 여태까지 상담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가만 보니까 그 위에 스폰서와 상담을 안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내 위에 있는 스폰서가 그 위에 있는 직급자, 우리 스폰서, 높은 스폰서와 상담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스폰서라면 좀 위험할 수 있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어요. 잘 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자 여러분들은 공부하고 배우셔야 돼요. 막 어떤 분한테 막 가르치는데 제가 지나가다 봤더니 엉뚱하게 가르치고 있는 걸 봤어요. 엉뚱하게 가르치고 큰일 납니다. 원판이 좋아야 복제가 잘 된다고 그랬죠. 원판이 불량이면 완전 밑에 조직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엉뚱한 방법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자기가 맞다고 막 웃겨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1 더하기 1은 2다 이게 없는 거예요. 융통성을 발휘하는 사업이야. 1 더하기 1은 2예요? 그게 아니라고 우리 사업은. 기본 핵심은 있어요. 기본 핵심, 성공의 맥 이런 건 있지만 융통성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유도리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인간관계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다른 방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막 이거를 막 이렇게 배웠다고 이것이 맞다고 막 조지는 거예요, 파트너를. 그리고 파트너 혼내는 사람은 아니죠? 네. 맨날 어떤 사람은 파트너 혼만 내요. 네, 혼만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파트너가 맨날 죄인이야. 내가 오늘 눈을 뜨면 도살상에 끌려가는 거야. 이게 비전을 봐가지고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오늘 가면 또 혼날 것 같고 이걸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점심을 안 먹고 토끼고 그냥 올 것이냐 점심을 먹을 것이냐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재밌어야 되죠. 네. 몰입이라는 건요 즐거울 때 나옵니다. 너무너무 재밌을 때 몰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 즐거우면 몰입이 되면서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즐겁지가 않아. 몰입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센터장님과 함께 1년 동안 저 동천동에서 타일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잠을 잘 때도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힘든 줄을 몰랐다니까요. 그게 힘든 건지를 몰랐어요. 지금 돗자리 깔고 타일을 잘하면 좀 어떨란가 모르겠어요. 힘든 줄을 몰랐어요. 몰입이 되고 그게 즐겁다고 생각을 했고 막 이 성공의 꿈에 부풀어가지고 성공의 비전을 갖기 때문에 그냥 얼마 후에 나는 이런 사람이 돼 있을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재밌게 일을 했지. 여러분들 지금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럼 너무 힘듭니다. 당장 끼니가 힘들고 당장 막 카드값 낼 게 막 코앞에 닫혀있고 당장 월세를 내야 되고 막 이런 힘든 상황으로 여러분들 사업을 끌고 가시면 안 되고 앞으로 1년 후에 3년 후에 나는 이런 모습이 돼서 내 통장에 매월 2천만 원이 들어올 거고 어머 이거 또 어디다 써야 되지? 돈이 또 남네. 어머 화요일날 통장에 돈이 다 떨어지지 또 들어오네.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건 누구 줄까 저건 누구 줄까 막 이런 꿈을 부풀면서 사업을 해야 그거 비전을 보고 지금이 힘들지가 않은 거지. 당장 카드값 낼 것 때문에 내가 이 왼수 같은 이 카드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왼수 같으면 돈이 안 들어온대요. 돈이 이렇게 좋고 좋아 보이고 이렇게 이제 좋은 걸로 느껴져야지 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걸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직스폰서도 정해서 내가 상담할 수 있는 그 정확하게 위에 스폰서와 상담하고 있는 사람 찾아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좌우를 좀 한꺼번에 좀 볼 줄 아세요. 좌우. 점수도 꼭 한쪽만 맞춰놓고 한쪽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또 봤냐면 자기가 이쪽에서 점수가 다 찬 거예요. 30만 점이 자기가 해야 되는 쪽에서 30만 점을 찾는데 또 10만 점을 팔아 왔어. 이 점수를 딱 쥐고 있어. 왜? 여기에는 20만 점밖에 안 돼 있거든. 안 넣고 스폰서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스폰서님 이쪽 다 찾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점수 안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좌우를 보면서 이쪽이 안 맞으면 이쪽에 넣고 이쪽이 안 맞으면 이쪽에 넣고 좌우를 붙들고 가야지. 아마 승급하시는 분들 전혀 대실적이라고 신경 안 썼다가 이번에 된통 애먹고 있는 분들도 있죠. 이때니까요. 그래서 항상 좌우를 하되 당연히 공안 쪽에 있으면 소실적 쪽에 가게 돼 있고 사람 하나가 있어도 소실적 쪽에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놀 때는 같이 이렇게 더불어서 같이 소실적 놔두고 대실적에 막 사람과 막 매출을 팍 넣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관심과 어떤 내 행동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나중에 애를 먹게 되더라. 그래서 점수도 이렇게 붙잡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대실적이라는 건 없대니까요. 내 대실적에 총장 3명 나와 있는 분. 그때까지는 대실적이 아니래요. 언제라도 뒤바뀔 수 있답니다.
이쪽이 대실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쪽에 대바리가 하나 와서 정말 리더가 나타나서 자기를 열심히 해내면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대실적, 후실적은. 순식간에 바뀌어요. 리더가 딱 나오는 순간. 그래서 총장이 3명 나오지 않고는 대실적이라고 말하지 말래.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그거를 좌우를 보면서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도 좌우. 어떤 분은 또 막 대실적에만 얽매여 있는 분도 있어. 소실적을 해야 되는데 대실적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대실적에 예를 들어서 진상이 하나 생겼어. 진상이 하나 갖고 꼼짝도 못하게 이 막 스폰서를 자기만 따라다녀 달래. 자기하고만 일을 자기 막 성공시켜 달래. 근데 어떻게 해요? 성공시키더라고 딱 달라붙어서 성공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죠. 저렇게 성공하고 싶어서 목을 매다는데. 그렇지만 나도 내 사업이 있기 때문에 쥐도 새도 모르게 밤이슬을 받고라도 내 소실적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다녀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아 내가 성공하고 봐야 파트너도 살리고 누구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다 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실적 소실적을 함께 해라. 또 어떤 사람은 대실적은 완전히 빠이빠이 하고 또 소실적하고만 오로지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죠? 그걸 하여튼 잘 좀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레글은 항상 드라이빙 뎁스 해라. 꽁지에 아시죠? 네. 꽁지에 끊임없이 드라이빙 뎁스 해라. 그런데 이 라인 변경에 대해서 라인 변경은 불법이죠. 불법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고해야 됩니다. 네. 윤리자정위원회에 제가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불법을 하면서 저한테 자랑질을 하세요. 신고해달라고 하는 건가요? 저는 직급자잖아요. 애터미 직급체계는 모든 게 본부장 산하로 이루어집니다. 총장님이 되면 또 자유로워져요. 총장 정도 됐는데 회사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총장 정도 됐는데 무슨 불법을 하겠느냐. 적어도 2천만 원 이상 받는데 적어도 쎄빠지게 일하고 있는 본부장 정도 수준에서 불법을 하겠지 총장이 무슨 그런 걸로 불법을 하겠냐 해서 좀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모든 게 본부장 산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윤리자정위원회 회부되는 것도 본부장이 좀 벌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게 조심스러워서 제가 그럼 불법 저지른 사람 오면 제가 신고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제가 정지 안 당하려면 신고해야 되잖아. 그렇지. 제가 열심히 할 때까지 4년, 5년을 일을 했는데 5년 동안 열심히 일해놓고 돈 많이 받게 되니까 제가 정지 당해야 되겠어요? 안 돼.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꼭 불법을 하면서 저한테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모르니까. 칭찬받으려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라인 변경은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상적인 방법 1년 이상 가입이 돼 있는데 사업하지 않았고 제품을 굳이 사지 않아서 코드를 회사에서 자유롭게 빼줄 수 있는 그 자기의 스폰서한테 물으면 다 알려줘요. 다 알고 있습니다. 빼줍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어머 내 친동생이야. 근데 내가 애터미 비전을 주지 않는 사이에 내가 가입된 이 얼마 아니다. 동생이 딴 데 가입돼 있었네. 어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이 다른 센터에 가입이 돼 있대요. 글쎄 어떻게 해야 돼요? 2년을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거예요. 내가 애터미 한번 해보기로 작정을 했어. 동생이 알고 보니까 딴 데 이미 등록이 돼 있네. 그러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불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맡겨야지. 그런데 동생이 만약에 거기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해서 라인을 쫙 펼쳐가지고 승승장하고 있으면 거기서 하게 놔둬야죠. 그러면 그런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 근데 뭐 1년은 안 됐어. 그러면 자매가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뭐 기다렸다가 여기서 하든지 그건 말릴 수 없겠죠. 그건 말릴 수 없겠죠. 그런데 만에 하나 어떤 불법을 통해서 라인 변경을 해서 일로 가지고 왔다. 그러면 제가 알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고해야 돼요. 저한테 절대 얘기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그런 일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근데 만에 하나 그것도 모르고 불법인지도 모르고 그걸 저질렀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른 라인 센터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입이 돼 있대. 그래가지고 남편 이름으로 일로 오면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죠. 여기에 남편이 돼 있어. 부인 이름 오면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잖아요. 그분 한 코드니까 이게 불법이라는 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 아들로 일로 올라왔네. 그래놓고 저를 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들 맞다고. 불법이 아니에요? 차명은 제일 큰 불법이에요. 왜? 내가 아들이 아니잖아. 근데 사업은 내가 하는 거잖아. 아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잖아. 이런 불법을 저지르고 저한테 다 자랑을 해. 몰라서 저질렀다고 치면요. 2년 동안 안전하게 완전 범죄를 해야지. 회사에서 2년 동안 들키지 않고 놔두면
그냥 인정을 해줘. 왜? 그 센터에서도 2년 동안 이 사람 관리를 안 한 거잖아. 그죠? 그렇지. 그건 관심도 안 뒀던 사람인 거잖아. 근데